네, 반갑습니다. 저 영남고등학교 최연진입니다. 오늘 용남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기부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골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용남중학교 35회 졸업생입니다. 제 모교이기도 하지. 어, 용남중학교는 제가 다닐 때는 한 1200명 정도 되는 학교였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가보니까 120명 됐더라고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학교를 살려보자라는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진짜 학교를 폐교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학교의 문제점들을 찾던 중에 교육과정은 당연하고요. 교육과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공간을 바꿔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했던 게 교무실을 바꿔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무실이 너무 이게 선생님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조용합니다. 막 절간 같고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교무실을 이 옛날 교무실이죠, 그죠? 예, 우리가 익숙한 교무실입니다. 이 교무실을 이렇게 카페처럼 특히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파티션을 없애버렸습니다. 선생님도 얼굴을 보고 학생도 선생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소통이 잘 일어납니다.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생활해 보니까 이 교무실이 선생님의 공간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학생들의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좋으려고 사실은 했는데 좀 지나니까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학교에서 공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새로 짓는 교무실도 저희가 이제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공간 재구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저기 있는 색깔은 페인트는 선생님들이 직접 칠한 겁니다. 색깔을 직접 칠해보고 설계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을 직접 참여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교실은 보시겠습니다. 이게 새로 증축한 교실입니다. 일반 우리 학교에서 증축비로 교실을 증축할 때 약 1억 5천에서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줍니다. 그 돈으로 그냥 아이디어만 바꿔서 저렇게 조금 개선을 해본 겁니다. 따로 비용이 추가된 공간 혁신 사업이 아니고요.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하고 창의 높이를 좀 다양하게 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학습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학생들이 너무 교복 잘 입고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저건 이제 설정샷이니까 제가 어제 용남중학교 가봤는데 교복 입고 있는 친구가 한 3명 정도밖에 안 보였습니다. 예쁘게 찍은 사진이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새로 짓는 교실에 유리로 이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수업을. 처음에는 선생님들의 반발이 많았으나 이렇게 오픈을 시켜나고 보니까 아이들도 더 좋아지고 선생님도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매번 공개 수업인 거죠. 잘 아시죠? 이제 공개 수업할 때 애들 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거죠. 좀 더 밝아지고 학생들의 소통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증축하는 교실들은 저렇게 굉장히 개방성이 높은 교실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의 짜투리 공간, 맨 마지막에 교실 같은 경우는 저렇게 폴딩도어를 달아서 아까 일본 사례에서도 나왔는데 복도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이 아니라 그냥 정축비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로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 교실에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저 교실이 어떤 교실이냐에 있습니다. 이 교실이 진로 상담실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실들 중에 정말 폐쇄적으로 사용하는 교실들이 많습니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게 잘 이용되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개인 교사의 어떤 전유물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장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는 특별실을 전부 다 공유해서 다른 수업도 할 수 있고 다른 학생들 용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제 교장실 같은 경우도 저한테 허락받지 않고 회의실이나 마음대로 용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아까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 우리 경험에 의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실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고인물처럼 그 공간이 이렇게 썩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목공실입니다. 목공실은 목공 학생 수업, 학부모 수업, 마을학교로 연계된 학부모 수업도 중요한데 사실 목공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파손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일일이 돈을 들여서 불려서 이렇게 고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짜서 고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한 가구도 그때그때 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도 너무 좋아서 동아리나 방과후 수업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너무 많은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 혁신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생활 공간을 학생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어 주자라는 의미에서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우리 중학교에 아주 오래된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서 공간을 추가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체움뜰이라는 맨 처음 구축한 공간입니다.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뜰입니다. 우리는 저 앞에 있는 광장에 더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광장에서 학생들이 버스킹을 하고 그리고 이벤트, 뭐 인성부 같은 어떤 다양한 이벤트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은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네. 간혹 이렇게 유튜버나 한국 가수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공연의 어떤 그것이 그냥 놀이가 아니다. 이것도 정말 훌륭한 공연이다라는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공연을 하십니다. 안 하실 것 같지만 너무 많이 해서 선생님들 이제 공연 자제령까지 지금 한 학기에 선생님들 횟수를 정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안 하는데 나중에는 거의 뭐 노래방 수준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 또 학교가 점점 커지면서 오케스트라도 생겼거든요. 오케스트라 이제 합주실로도 사용을 합니다. 외부 강사, 그 다음에 학생의 회의실, 학부모 회의실, 우리 학교에서 하나의 공간은 최소 5가지의 활용성을 보이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무실도 바꿔주고 특히 체험들을 바꾸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학생들이 학교 오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되게 활기가 차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잘 발표하더라고요. 옛날보다 훨씬 더.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 욕심을 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는 놀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럼 공부를 좀 더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융합 교육의 욕심인데 마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행운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이상한데 2층에 본관 2층에 존재했던 도서관에 슬라브가 쳐졌습니다. 예. 이걸 수리를 해야 된답니다. 이 위치에 그대로 수리를 하려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별동으로 하나를 짓게 됩니다. 원래 작은 마사토 운동장에 있는 그 운동장에다가 이 도서관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이게 체험뜰, GSM 이렇게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체험뜰이고 새로 도서관을 짓게 됩니다. 네, GSM입니다. 도서관에는 밑에 아래가 한 60평, 위에가 20평, 총 80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걸 이제 최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용남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시청각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실로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열린 구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메이크 스페이스와 수업 공간 그리고 아트 스페이스, 뭐 말은 거창하지만 미술실입니다. 미술실. 이렇게 3가지의 공간을 하나에 넣어서 자연스러운 융합 수업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만든 교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책만 대여하고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평상시에 수업을 항상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는 또 메이크 스페이스, 또 만들기도 하고 위에서는 미술 수업을 하고 수업이 위에와 아래와 동시에 합니다. 뚫린 공간에서.
그러면 시끄러워서 수업이 될까요? 하지만 서로 이제 양보해가면서 목소리의 크기를 혹은 토론 수업을 하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바였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해서 한 공간에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넣어서 자연스러운 공간이 융합되면서 수업이 융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위에 2층에 있는 미술실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중학교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간혹 이제 이렇게 외부 작가님들을 초청해서 갤러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마을 학교 활동을 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열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실 두 칸이 있었습니다. 그 교실 두 칸에는 너무 시설이 안 좋아서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이 밤 11시에 학부모 민원으로 우르는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교실 담임을 안 맡으려 합니다. 이 교실을 어떻게 사용해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이때부터 공간혁신 사업을 저희가 따내기 시작합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공간혁신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이 오래된 두 개의 교실에 하나를 증축시켜서 융합교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사전계획부터 시작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사전계획부터 시작해서 교실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다 계획하에 만들게 됩니다. 당시 도서관에 있던 메이크 스페이스를 좀 더 규모를 키우고 또 메이크 스페이스에 사용되는 3D 프린트 같은 경우 유해성 때문에 장소를 좀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옮기고 교실을 세 칸을 하나의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폴딩도어를 이용해서 가변형 교실을 만들게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맨 끝에 교실을 이제 음악실로 사용하거든요. 여기 계단식 강의실입니다. 계단식 강의실을 음악실로 사용하는데 막 그 하나, 둘, 셋, 세 개 교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폴딩도어로. 그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음악 수업 하는데 요 음악 수업 하는데 옆에 수업 됩니까? 좋은 수가 있지, 그지? 옆에도 음악실입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한 수업을 안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업이 전에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좀 소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냥 교육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창부입니다. 예, 애들 표정이 너무 이렇게 약간 북한 아들 같지만 이게 원래 합창부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밝은 애들인데 합창부 애들은 좀 아시지, 그지? 되게 좀 이렇게 합니다. 70명의 합창부가 또 만들어지면서 이 계단식 강의실에서 합창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11월 1일 날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 너무 공연을 잘하더라고요. 예술회관을 빌려서 공연했는데 애들이 너무 이보다 더 엄격한 얼굴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게 뭐 마네킹인가 죽은 건가 학부모들이 막 그 정도의 예, 포스를 보여준 합창부입니다. 폴딩도어 세 칸을 열어서 하나를 크게 만들게 되면 실내 버스킹장이 됩니다. 아이들이 버스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밖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발 하자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안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물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하는 저 버스킹을 누가 진행하나요? 저것도 선생님 몫인가요? 처음에는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버스킹을 운영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름을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됩니다. YN 서포터즈라고 해서 한 뭐 2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있는데 경쟁률이 3대 1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려고. 이제 이름은 예쁜데 청소부 같은 겁니다. 장소 딱 정리하고 치우고 그다음에 촬영을 해서 매번 촬영을 영상 편집까지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의 활동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늘려서 학교의 대부분 자율 활동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중학생이 그런 거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되던 것이 지금은 대부분의 활동이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야외 공간에 굉장히 치중을 뒀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고 그 교실을 부숴서 뭘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처럼 조그만 이런 것을 외곽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학생들을 자꾸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건물을 작고 단층으로 배치했습니다.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교육청이 오셔가지고 저 엄청 욕 들어먹었습니다. 이거 탁 비도 맞는다. 뭐 추운데 왜 밖에 내놨나. 이제 사실 저희가 철저히 의도를 했고 실제 우리 중학생 같은 경우에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쉬는 시간만 되면 나와서 놀기도 하고요. 예, 확연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마당이라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예쁜 데크와 선베드 이런 걸 설치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저희가 관찰을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꿈마당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야외 데크입니다. 이 데크가 어떤 거였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예, 이걸 그렇게 리모델링 한 겁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여기는 아이들이 한 명도 안 가더라고요. 예, 진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네라고 물어보니까 벌레 때문에 안 가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자기들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만 바꾸고 나서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학교 공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요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기둥을 철거해서 처음에는 이거 다 철거하려 했는데 우리 시설계장님이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옛날에 본인이 직접 쌓아 올린 거라더라고요. 이거 한 땀 한 땀. 예, 옛날 시설관 다 뭐 학교도 지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땀 한 땀 내가 쌓아 올린 건데 이거 남겨놔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역사를 남겨두고 가운데만 철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등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등나무를 없애야 벌레가 안 생길 텐데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등나무가 너무 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나무 잘못 자르면 죽는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겁이 나서 못 자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나무를 뒤로 돌렸습니다. 가지를 위로 하지 않고 뒤로. 예,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공사할 때. 그래서 지금은 뒤로 돌려서 이렇게 공간을 새로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디자인 하고 이게 공사에 참여해서 만든 트리하우스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좀 외로워 보이든지 이렇게 야외 공간을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습니다. 참여했던 아이는 미술 자율 동아리, 목공 자율 동아리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공간을 만든 거지.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공간을 발굴해서 만들어내다가 이것을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중학교 가서 요즘 뭐 하느냐 하면 제가 수업이 없으니까요. 그냥 중학교 가서 수업을 해줍니다. 어떤 수업을 해주느냐 하면 아이들에게 지금 만들어진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옛날에는 어땠다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 애들 모르거든요.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계속 또 이야기하면서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년 전에 한 7, 8년이네요. 용남중학교 6학급이었는데 지금 26학급입니다. 정교생 수가 128명인데 지금 674명입니다. 이것도 학생을 더 받지 못해서 제한한 숫자입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받을 때는 한 850명 정도까지 또 됩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나요? 하지만 사천시 인구가 줄었습니다. 12만에서 1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매년 측정하는 만족도인데 만족도가 96에서 98%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공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학생회가 출연하고 자기들의 공간을 자기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서 어디 선생님 어디 나가면은 이거 좀 보여주세요라고 저한테 선물했던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Brave girls, you ready? 나를 잊지 못해, baby. 날 보며 완이 웃던 너의 미소에 홀린 듯 I'm falling up, I'm 너무 쪽팔림에 한마디 말도 못해, baby.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곁을 맴돌게 Just only you. 거기 닫힌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 버려 Because of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남녀 공학이거든요.
여학생들이 저렇게 2년 전에 이제 촬영한 건데요. 저 가운데 작품도 학생들이 만든 것입니다. 공간 벽면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교무실이고요. 남학생들이 춤을 제법 잘 추는 것 같지만 중학생들, 학생들 춤 전혀 못 춥니다. 예, 저건 여학생들한테 진짜 엄청나게 여단 맞아가면서 배운 겁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공간혁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학교 운영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지만 중학교는 그래도 나름 약간 따뜻한 면도 있고 뭔가 아기자기한 면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학실도 과학실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도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면 그 이름들이 다 있지. 체험들, GSM 별마당, 별다운 꿈마당. 이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이름을 먼저 만듭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이름을 먼저 짓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 공간에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수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 공간을 만들 때마다 그 공간에 대한 로고, 마크도 만들어주고 이름도 만들어주고 해서 아이들이 더 친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영상을 찍는 그 동아리 아이들은 몇 년 사이에 그 실력이 좋아져 가지고 경상남도 대회 나가면 무조건 대상이고요. 서울영상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렇게 진로까지도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많이 오버됐거든요. 중학교는 건물이 많이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존의 교실을 이렇게 조금씩 리모델링하면서 공간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예산을 많이 중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학교 시설 복합화 같은 행정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모아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고 12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시들로 보면 이런 건물입니다. 여기 급식소 1층에는 급식소, 2층에는 요리, 목공, 과학, 정보, 메이커 같은 교실들이 마을학교 교실들이 위치하고 제일 중요한 여기가 버스킹 무대입니다. 새로운 버스킹 무대가 있고요. 300석에 달하는 콘서트홀 그리고 체육관으로 구성된 4,5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짓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활동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타교 학생들까지 같이 와서 축제의장을 열기로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외부 일반인들도 이 공간과 함께 공연을 하자고 연락이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장 특이한 점은 여기가 이제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중정을 만들었고 좌석이 뺑 돌라 있습니다. 급식소 가면 혼밥 먹는 애들 많거든요. 혼밥 쪽들을 위한 원형 테이블이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접이식 300석에 달하는 접이식이라서 접으면 체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용남 중학교의 사례는 물어봅니다. 너 이거 왜 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용남 고등학교를 잘 지어보려고 했던 테스트 버전 같은 겁니다. 사실 이게 테스트 버전이라고 하니까 약간 놀라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테스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큰일 나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좀 더 자유롭게 교육 과정을 이렇게 펼쳐보고 저희가 해봤던 내용이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희는 2019년도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공간혁신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 공간혁신 사업을 토대로 고등학교를 완전 개축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5월 22일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6개월째 지금 새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용남 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테라스 학교입니다.
테라스가 있고 뒤에는 필로티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 아무리 뭐 중북도형 몰 구조 이렇게 이제 다 돼 있더라도 사실은 평면이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평면이 아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의 학교의 모습입니다. 2층으로 된 중북도 구조의 아주 흐름한 학교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계획 보고 엄청 싸웠습니다. 건축사님하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 전 남인천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투시도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투시도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감님께서 걱정이 많으셨지. 괜찮겠나 이런. 아들 다 뛰내릴 수 있죠. 난간이 너무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복잡하고 아이들의 동선은 괜찮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학교 사업이다 보니 좀 더 이렇게 디자인이나 모든 교육 과정에서 좀 파격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유지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을 했습니까? 라는 교장 선생님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이 그림만 보고.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이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는 너희들 믿겠다라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아이들을 믿을 수 없다면 이런 형태의 학교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함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학교의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교과목별로 묶어둔 클러스터형, 아까 일본 사례에서 나왔던 후쿠이 시민중학교에서 나왔던 형태를 어느 정도 담고 있습니다. 같은 교과목들끼리 군을 묶고 그 앞에 커먼즈라는 공용 공간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교무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무학년제로 하나의 과목군들이 모여 있는 형태, 학습 생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테라스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뒤쪽은 필로티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는데 이 건물은 이게 보시다시피 테라스가 가장 큰 특징이고 뒤쪽은 이런 필로티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공간을 설치했는데 저게 관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진행하더라도 사실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이 많거나 면적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용 면적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도서관과 교실을 복도와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도 공간을 실구분 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데 아까 일본 사례에서 말씀해 주신 거에 어떤 정답이 되겠네요.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중앙 도서관에서는 책을 대여하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 토의, 토론 공간,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의 경치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통유리를 따라 설치한 바 테이블의 경우 앉아서 또는 서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적당한 높이로 제작하여 활용도가 높습니다. 용남중고등학교 조성을 통해 학교에 들어서면 폴딩도어를 이용해 개방감이 큰 중앙 강당으로 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계단이, 오른쪽으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마루가 있어서 3, 4, 5 모여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8인치 전자칠판을 활용하여 최대 200명의 인원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소규모 실내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총 3개의 교무실이 있습니다. B동 3층에 위치한 본교무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자 1학년 교무실 및 2, 3학년 교무실이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3층의 본교무실은 수업과 업무로 인해 지친 선생님들을 휴식할 수 있도록 복층에 교사 휴게실을 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앞쪽 테라스에 나서면 앞으로는
안점산이, 멀리로는 네. 하천 바다까지 볼 수 있어 네. 더할 나위 없는 힐링 공간이 됩니다. 아, 네. 테라스는 통역이 안 공간이 되시.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계단을 통해 이 테라스는 모든 교실에 있는데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 교실과. 그래서 저 테라스는 선생님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 공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2020년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라서 학생들의 수업 시간표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서 7명 수업이 있고 60명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대부분의 교실이 가변형으로 되어 있어서 0.5실 정도 되는 교실부터 5실까지 되는 교실까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가변형 그 교실 같은 경우는 무빙월과 폴딩 도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실에는 전자칠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전자칠판이 이동식입니다. 칠판의 위치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교실이. 학생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전교생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쌍방향 연동해서 전자칠판과 수업을 하는데 교실의 방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업무를 하면 그냥 쳇바퀴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번 다른 교실이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약 30개의 교실 공간이 있는데요. 이 교실이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교실의 공간이. 이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정도의 다양성을 공간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또를 지나가다 보면 저 선생님이 저런 수업을 하는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 수업에 저 선생님이랑 이런 주제로 수업을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들 간의 수업의 발전에 대한 도전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보고 그리고 있으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을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융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 교사가 2과목 내지 3과목을 융합시킨 프로젝트 수업을 기본으로 두고 있고 학년별 또 진로 계열별 5개 계열별로 프로젝트 수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평상시에 그룹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룹 스터디 공간과 야외 공간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또 늘어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가진 이점들 때문에 학생들이 또 학교가 가기 싫고 따분한 곳이라기보다는 학교 공간 이용에 있어서 조금 더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 공간을 바꾸기 전에 3, 4년 전부터 학교 교육 과정을 먼저 바꿔왔습니다. 사실 공간이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그 공간을 적절하게 알아서 잘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실제 새 공간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전에 저희는 3년 전부터 전학공을 새로 재구비해서 모든 교사가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할 건지를 다 계획을 하고 그 공간을 디자인해 왔던 거지. 그렇게 맞춰서 해야만 된다고 저희가 믿었습니다. 이걸 선생님은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이제 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멋진 교실이 있어요. 근데 옛날 수업하고 있으면 우리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보러도 올 텐데 교실만 좋은데 그럼 우리 교사들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3년 전부터 교육 과정을 완전 개편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성적이 고만고만한 일반 고등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너무 높으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학부모들이 의대만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선을 오히려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의 선을. 그것이 사실은 저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슬라이드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제가 6개월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학교에 오면 한 일주일 안에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길을 못 찾아갑니다. 그 정도로 복잡한데 그게 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보시면 수직 계단이나 뒤쪽이나 앞쪽이나 안에도 있고 굉장히 수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 건물의 특징은 일단 표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연과 접하는 면적이 아마
세계 최대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필로티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 교실에 연결된 테라스들이거든요. 예, 이 필로티에 있는데요. 이 필로티가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요. 학생들이 지금 다 유리로 되어 있고 교실까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일자형 학교보다 여기서 아이들을 이 복잡한 건물에서 아이들을 더 자주 마주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에서 나는 왜 저 아이를 더 자주 만날까? 보니까 구조 자체가 유리로 돼 있고 이게 수직 3층에서도 1층이 보이고 안에서도 바깥이 보이는 멀리 보이지만 그 아이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여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층에 교장실에서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 야, 니 아까 거기서 그때는 말 못하죠. 지나가면서 아까 니 거기 있던데 거기서 뭐 했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은 제가 풀을 메고 있었어요. 밖에서. 근데 아이들이 안 볼 줄 알았으나 제가 이제 여름에 풀을 메고 있으니까 그때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지나가 급식하러 갈 때 아이가 와서 교장 선생님 그 더운 데서 풀 메고 있으면 안 힘들어요. 이미 소통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후에 저희가 생활해 본 경험이 뭐냐면 입체적인 소통도 필요하겠구나.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러면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상 제가 시간을 너무 오버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